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생에 정말 올인하고 민생 대책을 내놔야 될 정부가 지금 정치 보복이나 하고 있으니 정적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탈탈 털고 있으니 이게 좀 맞는 거냐? 제발 민생에 좀 신경 좀 써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아 나오면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맞다. 지금 정부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보면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발표? 이재명 대표의 네. 오늘 거죠, 저게? 네, 오늘 겁니다.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아, 지난번보다. 네. 근데 아무튼 그때 내가 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이게 발견을 한 게 있습니다. 발견. 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출석하실 때 우리 김 팀장도 봤는데 박정희 기자가 저 뒤에서 얼쩡거렸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 뒤쪽에. 네네. 그거 안 보셨어요? 제가 방송한 거? 아니 지난번에 근데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얘기? 했나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얼쩡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전화 누가 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듣고 있었다. 네, 휴대폰은 안 들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모함하지 마세요.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이재명 대표 말이 100% 맞는데 네. 그걸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가 듣고 띵 해야 되는데 띵을 했을까? 제가 볼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띵 안 했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그래 뭐 얘기해라. 우린 계속 간다. 못 먹어도 고. 우리는 식으로?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들한테 시청자보다 물어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단어는 그러면 압수수색, 소환, 수사, 대장동, 성남 FC 이런 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거 말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경제 예를 들면 수출 무슨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거 기억 안 나요. 온갖 언론에 매일 대서특필되는 게 결국 수사, 압수수색, 그렇죠. 이재명, 대장동 이거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종편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그 아이템 보세요. 이재명, 성남 FC 수사 이런 거밖에 없어. 대체 그래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여론을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이제 뺏어 가지고 경제 민생에 대한 얘기를 못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무능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적인 지지율 중에 많은 게 뭔지 무능이에요. 무능. 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국가적 재난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없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도 망쳐, 경제도 망쳐. 이게 정말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삶과 국가 어떤 그 발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고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술서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밝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 소환 조사가 이걸로 끝이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야당 특히 이제 원내 일당 대표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국민을 어떤 뭐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때 껌껌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나는 생각이 들고 또 며칠 전에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백현동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 40여 군데 했잖아요. 네, 했죠. 근데 그 압수품의 분석도 안 끝난 상황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 분석한 다음에 또 부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또 불러요. 왜 그럽니까? 이거 계속 아니 제가 볼 땐 총선 때까지 계속 총선 때까지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슨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소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환할 때는 검찰발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이런 건으로 부른다. 공소장을 분석하고 막 이래요.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든요. 그걸 뉴스에서 분석을 해. 그걸 종편 가면요. 공소장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럼 그렇게 계속 뉴스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뉴스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거기에 이게 뭐가 있구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비명계라고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또 언론에 나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또
혼자 싸워서 와라. 뭐 이건 개인 문제니까 당이 엮이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내 분란 일으키고 민주당의 지지자들한테 불만 요소 많이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총선에서 본인들이 이기려는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도 대통령이 낮죠.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도 크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상민 장관 문제,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표 소환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저는 도리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이용해서 방탄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실수를 방탄 국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방탄 이슈를 하고 방탄 뭐라 그래야 되지? 방탄 실정 뭐 실정?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이용해 먹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불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이런 모습 또 탈탈 터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 이걸 국민들이 볼 때는 아예 이제 보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에서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이제 가요. 두고 보세요. 이거 진짜로 정치 보복, 정적 제거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피로감이 커져요. 피로감. 이게 맨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 하면 처음에는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야 이렇게 하는데도 나오는 게 없네. 이렇게 하는데도 뭐 증거가 없네. 이 정도 되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역풍이 불어요. 검찰과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 이건 누가 봐도 정적 제거로 보이잖아요. 아니 한두 건이면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뭐 재난지원금 지급한 그 회사 있죠. 코나 거기를 또 수사해요. 지역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도에서 했던 일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감사원이 지금 몇 번째 감사하는지 아시죠? 경기도에 성남시 계속 수사하죠. 압수수색하죠. 이게요 한두 건이란 말을 안 해요. 가족 다 하고 가족도 이제 다 해서 안 되니까 경기도 도지사를 했던 정책적 부분까지 또 같이 문제를 삼아. 그럼 뭐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좀 오버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모습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검찰의 의도대로 여론이 좀 형성이 될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국민 여론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처럼 검찰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수사해야지.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에.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건 이제 불공정하잖아요. 불평등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죠. 그 뭐 대통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그게 없잖아요. 형사 수출을 받지 않는다는 권한이 없어요. 수사해도 돼요. 그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공정하다고 느끼겠냐고 국민들이 볼 때.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인데 곽상도 아들은 아빠가 이제 곽상도 전 검사기 때문에 그렇게 50억 그냥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소환도 안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커진다 목소리가. 그렇죠. 이게 이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대는 저런 검찰의 그거라면 과연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다. 자, 근데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민심을 좀 알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르게 좀 이 사안을 풀어갈 그런 여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래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언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쫓겨날 수가 있다.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조언을 안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잠깐 몇 명이 들어간다 봤어요. 조언 안 할 수도 있고. 정말 지금 자,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 이 정도면. 자기 객관화 하세요. 자기 객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다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추측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 모든 책을 밑에다 다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예컨대 또는 뭐 참모들이 제대로 안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화가 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래 지금 결과가 이러지 않을까. 제 추측이었습니다. 제가 100%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로를 하고 있는 그 모습만 있을 것이다. 그럴 것 같아. 자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 책임지지 않는 모습. 알겠습니다. 자, 이게 스텔라옹님 아니야? 누구시요? 권엠프티님께서 실시간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모릅니다. $100잖아요. 아유, 100달러면 12만 원이에요. 금액까지도 얘기를 하십니까? 금액이 아니, 이거 역시 보세요. 돈에 민감하신 돈진봉 아니랄까봐. 아니 또 금액을 또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부담되게. 자, 어쨌든 실시간 운동 오늘 들어왔고 이렇게 함께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해주신 분도 계셔서 역시 최진봉 교수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동성님도 짜증나고 열받는다. 법 앞에 평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밑에 사람 탓하면은 그냥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촛불 집회도 더 커지고 촛불이 이제 횃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이번 주는 특히 곽상도 전 검사 재판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게 좀 겹치면서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 1심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형평성 문제, 공정한 상식, 내로남불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 좀 깨어 있고 함께 연대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려야 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을 위급하게 보고 있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집회에 나오는 숫자라고 봐요. 숫자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니까. 그래요. 여론조사도 안 믿을 걸 잘. 내가 볼 때. 자기 생각만 하게 있을 거다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 이런 시국에 이런 전국에 도어 스태핑이 있었다면 얼마나 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그 생각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또 느낌도 들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와서 얘기했으면 좋을 거. 아니 제가 볼 때는 막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다. 더 열불나게 할 거야. 예를 들면 뭐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라고 불만을 했겠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게 쌓이고 또는 뭐 예를 들면 곽상도 거에서 아니 법원에서 한 건데 제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법원의 판단을 존경한다. 예컨대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더 막 불을 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좀 아쉽다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답답하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최진봉 교수와 현안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너무 많은 걸 짚었네. 네, 하나 이제 총 정리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니까 그렇군요. 다 정리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앉은 걸처럼 월요일에는 아무거나 그냥 하고 정리는 내가 하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자, 오마이 TV의 기둥이시니까 식구, 직원, 팀원. 팀원인데 상금은 별로 상금 관련 없다. 뭘 관련이 없어요. 자, 최진봉 교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오늘 안구정화 제대로 하셨죠? 앞두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이제 먼저. 근데 민주당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 잘 했다고 저는 보고 시기 좀 늦었지만 두 번째 이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서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원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 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여론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보면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역풍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걸 국민들이 이해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여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큰 비판에 또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역풍을 맞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여론만 보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빠르게 시작하세요.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주가 조작은 분명히 있었고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니 특별검사 임명해서 그럼 수사하자. 막판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왜 거부권 행사할 텐데 왜 안 될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걸 봐야지 왜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도전하세요. 도전. 그렇게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왜 안 하는 거야? 네. 빨리 시도하시고 안 되면 단식이라는 방법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민주당이 아마 최준봉 교수님의 이 따끔한 지적, 질책 좀 잘 받아 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너무 이렇게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박체리. 네. 뭔 소리야? 자, 우리 톰 최준봉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